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이템은 중국 무기인가요? 예, 지난번에 그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때문에 그 중국 상륙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사실 이 시뮬레이션상에서 격렬하게 전투를 치른 것은요, 항공기와 각종 전함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시뮬레이션에서요, 세 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보유한 모든 함재기를 날려서 원거리에서부터 미 해군의 FA-18EF와 F-35B 그리고 F-35C를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죠. 따라서 오늘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함재기들과 가장 먼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항공모함의 주력 함재기 J-15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국의 주력 함재기 획득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네, 원래 이 중국이요, 항공모함으로 획득하고자 했던 기종은요, 러시아의 수호이 27의 함재기 모델인 수호이 33이었습니다. 이 수호이 33은 대형기의 특성상 넓은 공간을 차지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수한 출력과 공력 설계로 함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착함 시의 저속 비행 특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전투기였어요. 무엇보다 중국이 수호이 27 계열기에 대한 라이선스 생산 및 운용경을 가진 만큼 획득 및 운용상의 부담도 매우 작은 편이어서 운용 미숙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기체였죠. 중국은 2004년 해군 항공대용 수호이 30 MKK 도입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함재기인 수호이 33의 도입 의사를 타진합니다. 도입 협상은 2006년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대의 시험 평가용 수호이 33을 1억 달러에 선행 도입한 이후에 옵션으로 12대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48대의 수호이 33 SK를 25억 달러에 도입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 항공대 소속 파일럿 50명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연수 과정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다른의 함재기 파일럿 교육 과정에 투입하는 등 도입 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네, 중국이 200대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수호이 27 SK, 이게 중국명 J11인데 이 수호이 27 SK의 생산을 95대에서 중단했어요. 원래 200대 규모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데드카피 버전인 J11B를 무단 생산했어요. 그래서 수출까지 추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러시아와의 군사 교류는 급속 냉각됩니다. 이 J11B 전투기의 기체 형태는요, J11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수직 날개와 주날개 부분의 설계가 일부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랜딩 기어와 기체 중앙 부분의 강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직 날개를 일체 성형 복합재로 제작했죠. 전체적으로 복합재의 사용을 확대해서 J11과 비교해서 중량이 700kg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레이더 흡수재의 사용으로 레이더 반사면적, 보통 우리가 RCS라고 하죠. 이 RCS가 J11의 15m 제곱에서 3에서 5m 제곱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제 아날로그 플라이바이 와이어에서 벗어나서 자국산 3축 안정 방식의 디지털 플라이바이 와이어 조종 방식으로 교체했죠. 이게 어디에서 썼던 거냐면 이제 J10 전투기에서 썼던 거거든요. 또한 중국이 독자 개발한 파일럿 디스플레이와 글래스 콕핏, 기내 산소 공급기, 그리고 광학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은 모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우리가 이거 너네 거 데드카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재도 넣고 이런 그 새로운 전자 시스템 넣고 이렇게 등등등등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중국 순수 중국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너네 데드카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기면 뭐 다 자기 거죠. 여기서 빠개친 러시아는요, 2008년 초에 J11B 전투기에 대한 법률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상황을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은 무시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무슨 일이 터지냐, 중국이 러시아 국내에서 비합법 수단을 사용해서 수호이 27 SK 부품하고 설계도를 입수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합니다. 또한 중국은요, J11의 개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러시아를 통해 AL31F 터보팬 엔진과 부품을 수입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엔진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데드카피한 J11B의 시제 전투기에 탑재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거듭거듭 러시아가 해명을 요구합니다,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마지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21B 전투기에 대해서 수호이 27 SK를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재설계하고 자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한 독자적인 전투기라고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제21B 전투기는 수호이 27 SK의 불법 복제품이다. 낙인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서 제21B에 사용된 각종 부품은 무허가로 중국에서 불법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냐? 이 애초에 이 러시아제 수호이 27 SK 면허 생산을 중국이 할 때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품의 국산화와 기술 이전에는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이제 러시아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해요? 제21B 전투기에 대한 직접 재산권 분쟁이 러시아와 중국 간에 아주 그냥 불꽃이 튀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어요. 사실 두 나라가 계속 이렇게 으르렁거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판매하는 무기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러시아 방산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요, 제21B 생산에 필요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수준에서 1차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도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2008년 12월에 러시아 국방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중국이 러시아 무기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 및 존중한다는 약속을 해요. 따라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수호이 27의 함재기 수출용 버전인 수호이 33 SK의 판매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함재기를 도입할 그런 마땅한 루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중국은 이제 함재기가 없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해외에서 이제 슈킹 까거나 이제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차선책이 뭐였냐면은 우크라이나에 방치된 수호이 33 시제기의 시험기가 있어요.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요거를 들여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항공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요, 중국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입수한 이 T10 K3 요게 프로토타입이에요. 원래 러시아가 함재기 시험용 3번기로 뽑아낸 거였는데 이게 10년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걸 들여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복원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함상기용 기체 강화 구조를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익의 접절 기구하고 랜딩 기어 및 어레스팅 훅, 그 다음에 공중급유 프로브와 플레어 등 수호이 33에 적용된 대다수의 특징을 이 프로토타입이 전부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공군용 수호이 27하고 해군용 수호이 33의 외형적 차이는요, 카나드 채용 및 플랩 변형과 접이식 구조를 포함한 주입과 수평 미익의 개조, 그 다음에 착륙용 어레스팅 훅 설치, 테일붐 단축과 랜딩 기어의 강화 등 약 2톤의 중량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 큰 구조적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은요, 프로토타입인 T10K3를 도입해서 철저히 분석한 뒤에 중국이 구매할 수 없었던 수호이 33용 어레스팅 훅하고 항공모함용 와이어 기어 세트 4세트를 2006년에 밀수를 해요. 밀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뭐예요? 얘네들 잘하는 거 데드카피 역복제한다는 거죠. 역복제한 끝에 J11B 기반에 기초한 이착함 시험기를 제작합니다. 또한 중국은요,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에 위치한 항공모함 착함 시설을 빈번히 방문하면서 여기서 조각난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 시설을 그대로 또 복제합니다. 이 관계자들이 가서 비밀 사진도 찍고 이 기억을 더듬어서 이걸 해내요. 굉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거의 복잡한 시설을 중국 옛양에 설치합니다. 이게 중국 옛양에는 함재기 훈련 기지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2008년에 이 기지에다가 스키 점프 훈련 시설을 설치하고요, 여기에서 J11 이륙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익 접절 설계를 포함한 본격 시제기 제작에 착수해서 2009년 9월에 시제기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후베이 우한의 701 연구소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 기체의 존재가 서방 측에 확인이 되죠. 바로 이것이 중국 최초의 함재기 J-15의 탄생이었습니다. 우한 연구소군요. 네, 우한 연구소입니다. 빌어먹을 놈의 우한 연구소.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J15의 성능은 어떤가요? 이 J15의 정확한 스펙은 공개된 것이 없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공개됐는데 이 전문가들은 수호이 33의 사례를 근거로 J15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6톤, 외부 무장 탑재 능력은 6.5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상 운용에 비해서 최대 이륙 중량에서 7톤, 외부 무장 탑재에서 1.5톤의 탑재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죠. 항속거리는요, 공대공 고고도 초계를 기준으로 최대 3,500km 전후로 상당히 뛰어난 편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 행동 반경은 약 1,30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최대한 적재할 경우 무장 탑재 중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장 운용 능력은요, 덩치가 훨씬 작은 프랑스제 라팔 M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장거리 대함, 대지 공격 임무 수행에 어느 정도 제약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러시아는 이 수호이 33을 어떻게 운용했느냐, 장거리 항공 초계 및 적 공격기 요격을 목적으로 이걸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상 및 대함 공격과 같은 원거리 항공 전력 투사가 주 목적인 중국 해군의 입장에서는요, 공격 능력의 제약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가 무슨 조치를 취했냐, 수호이 33에서 운용이 가능한 이 경량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있었어요. 야혼트라고. 이 야혼트를 사실 중국이 판매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거절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되니까 J15의 대함 공격력 역시 충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YJ-12나 YJ-18 같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하지만요, 이 두 미사일은 덩치가 비교적 커가지고요, 이 항공기에 탑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H-6K 같은 대형 폭격기는 이제 YJ-12 정도는 탑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YJ-12만 해도 이제 무게가 2.5톤이 넘거든요. 이렇게 큰 폭격기가 아닌 전술기나 함재기에는 탑재하기가 조금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큰 YJ-18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요, 중국은 지난 2020 주하이 에어쇼에서 순항 미사일 하나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이 순항 미사일이 대함 미사일이란 추측도 있어요. 또한 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판 야혼투인 CX-1을 공개했어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J15의 대함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J15의 엔진은 어떤가요? 이 J15든 뭐든 이 중국제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는 항상 엔진이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J11B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제 엔진은 AL31F 계열 엔진의 중국 판매를 거부했거든요. 특히 러시아의 수호이 33은요, 해수 내부식 대책을 적용한 AL31F3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엔진 역시 중국 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이 AL31F 계열을 대체할 엔진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요, 유일한 선택이 뭐였냐, J21B가 채택한 중국제 엔진 WS-10A의 발전형 엔진이었어요. 하지만 이 엔진은요, 출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함재기에서 최대 이륙 중량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출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 함재기한테. 그리고요, 이 J15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제 수호이 33도요, 쿠즈네초프 함상에서는 최대 이륙 중량이 7톤, 외부 무장 탑재량이 1.5톤 정도 감소합니다. 이 출력 문제 때문에. 이 러시아제 항공모함은 이게 사출기가 없이 이거 스키 점프해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장 탑재량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감소가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국제 WS-10A 엔진이 러시아제 엔진의 수준의 출력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J15의 탑재 능력은 훨씬 못했어요, 수호이 33보다. 여러분, 이 함재기의 성능, 특히 무장 탑재 능력하고요, 항속거리는요, 항공모함의 작전 능력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15의 엔진 성능 때문에 중국 해군은 한동안 고생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다만 J15는요, J11B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호이 33에 비해 많은 양의 복합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자중 감소로 어느 정도 출력에 도움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요, 각고의 노력 끝에 2018년 개발된 자국산 양산용 엔진
WS-15H의 품질이 러시아제 엔진에 근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WS-15H 엔진은요,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에도 새롭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이 엔진이 나온 이후에 양산되는 J-15에는 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국이 내놓은 이 신형 엔진이 출력이 웬만큼 나온다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WS-10A가 탑재한 J-15도요, 순차적으로 이 신형 엔진으로 교체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개발한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이 J-15는요, 최소 4건의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모두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의 결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레이더는 어떤 걸 쓰나요? 레이더는 중국제 14930 펄스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 레이더는요, 기존 J-11B가 사용하는 레이더에 공대함 공격 기능이 추가된 레이더예요. 최대 145km 밖의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고요. 역시 최대 320km 거리에 있는 해상 군함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J-15의 파생형인요, J-15D와 J-15B가 있는데요. 이 J-15D는 전자전 전용기고요. J-15B는 캡터바 방식으로, 한마디로 캐터펄트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함재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형들에는요, 최신형의 중국제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J-15가 네. 함재기로서 좀 쓸만할까요? 네, 중국 해군은요, J-15가 미국 함재기인 FA-18EF보다 뛰어난 함재기라고 자평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개소리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거를 물어보니까 뭐 우리의 전자장비가 더 낫고 우리의 미사일이 더 낫고 우리의 뭐 항전 능력이 더 좋다,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이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방에서는 J-15의 능력을 좀 폄하하는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J-15뿐만 아니라 J-11B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데드카피, 즉 불법 복제품이니까. 원래 짝퉁은 오리지널을 못 따라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국 애들이 이걸 데드카피해서 이런 전투기들을 재설계하고 생산하는 거, 이거를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전과는 달리요, 중국이요, 이 어떤 걸 이제 복제할 때, 역설계해서 복제할 때 비교적 굉장히 정교하게 재현을 해요. 그래서 엔진을 제외한 수호이 30의 비행 특성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더욱이 여러분들, 이 신소재하고 개량된 전자장비 덕분에 이게 데드카피임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J-15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이 수호이 33 프로토타입을 입수한 다음에 설계도와 복제한 J-11B를 활용해서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이 가능한 함재기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연 쉬운 일일까요? 데드카피라고 비웃기 전에 중국 해군의 엄청난 의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름 얘네들이 근성 있는 애예요. 더욱이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의 항공기 제작 능력은 큰 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분명 중국의 함재기 J-15는요, 과도기적인 함재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J-15는 중국의 항공기 제작 및 설계 능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함재기 J-15 그 자체도 만만치 않은 함재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